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두 번째 영상을 만듭니다. 6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애초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선배님들 너무 격하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인생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네, 주어진 인생 행복하게 그리고 제가 꿈꾸는 거 비전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 길을 다 걷고 있습니다. 149쪽에 보면 완벽한 직업은 삶의 기준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의 상대다. 완벽한 직업이란 자신의 가치관에 가장 알맞은 환경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재능을 자신의 관심을 가장 강렬히 사로잡는 일에 쏟아붓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151쪽에 돈보다도 두 가지 욕구가 일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 E.F. 슈마어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일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개발할 기회를 주는 기능.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세 번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어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능. 이렇게 말합니다. 155쪽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한참 90년, 2000년 초반에 이때쯤 굉장히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한 권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듭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원하는? 왜 원하는? what에 대한 질문, 답, 그리고 why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보고 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왜 원하는지 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경험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정신적인 핵심입니다. 목적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도달할 수 있는 그 무엇이지만 목적은 그렇고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목적은 장소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말합니다. 목적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길잡이고 당신이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지닌 진실의 나침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나침판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죠.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삶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불상사는 인생의 대격변기까지도 훨씬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불안하죠. 힘들죠. 목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사명,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가? 두 번째 질문, 당신이 가진 재능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 당신은 무엇에 열정을 품고 있는가? 사명 선언서를 다시 빼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목적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공식 160쪽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 더하기 열정 더하기 환경 이것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요. 거기에 곱하기 꿈 이걸 가져가면은 이꼬로 뭐가 나오느냐 다목적 라이프 스타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역량은 다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실행을 해야죠. 그러면 뭐가요? 결과가 생생하게 나오는 거라는 거.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마지막까지 꼭 펼쳐보라고 부분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62쪽에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 가방을 열어서 펼쳐야 되는데 빼내야 되는데 깨우치다라는 단어에는 right라는 흔히 빛으로 해석합니다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깨우친 사람들은 빛을 본 사람들이거나 세상을 새로운 빛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깨우치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뜻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짐을 가볍게 한다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마음, 더 이상 집착에 시달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마음일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결국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내면의 오디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끝없이 정신을 내리누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만 얻을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깨우침이라는 것은 짐을 가볍게 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66쪽에 작게 출발하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루 중 당신의 목적이 담긴 중요한 일 한 가지씩 이 하나면 충분하다. 이것을 선택해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너무 많은 것들을 체크리스트에 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챕터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함께할 친구를 가졌는가? 그 친구를 가졌는가? 한번 묻습니다. 진짜 내 친구는 몇 명일까? 여러분이 당일치기 여행을 할 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주말 여행을 할 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평생 여행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실 분이 있나요? 우리 선배님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정말 급박할 때, 오밤중에, 새벽에 내가 전화해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 피터 러셀이라는 분이 185쪽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란 현대 서구 사회의 요가라고 해요. 요가. 187쪽에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을 위대한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라는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왔더라도 각자가 현재 겪고 있는 일에 대한 근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겪고 있는 일에 대한 근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두려움을 직시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의 생각과 감정을 꺼리낌 없이 나눠낸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챕터 7 한번 깊게 볼 수 있는 시간. 8, 챕터 8입니다. 이미 답은 내 안에 있다. 가방을 풀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방을 풀어라. 사랑했던 이유가 헤어져야 할 이유가 되어버리고 사랑을 위해 하는 일이 사랑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자신이 자신의 발목을 뒷덜미를 잡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행복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자아 개방. 이 자아를 개방하지 못하면 넌 좋은 여행 친구를 만나기도 어렵겠죠. 너와 나의 관계는 곧 나와 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내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 출발점을 어디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방을 풀기 위해서는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 나의 가방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거.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책에 나오는 거고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번째, 9장입니다. 하나의 문을 닫으면 또 다른 문을 열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들 어떤 문제에 단착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이걸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야지만 또 다른 문을 통과하기가 쉬워져요. 212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소를 바꾼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꾼다는 의미와 같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거예요. 헬렌 리어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아무리 좋았지만 이제는 끝나는 걸 경험했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새로운 곳, 새로운 몸,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우리 선배님들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215쪽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는 거고요. 먼저 상상 속에서 그곳에서의 삶을 경험해 보자는 거고요. 그곳으로 주말 여행을 떠나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꼼꼼히 물어보자는 거죠. 그곳에서 좀 더 긴 시간을 보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기준으로 삼는 삶은 존재를 기준으로 삼는 삶보다 자유롭지 않다라고 윌리엄 제임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장입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다. 요즘 어때? 요즘 어때? 선배님들 요즘 어때요? 요즘 어때요? 자기 자신의 소리에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의 자리는 대지의 목소리를 좀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를 찾아가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장 좋은 곳은 숲일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번 들려온 대지의 소리는 어느 곳에 있든 우리 선배님들의 귓가를 맴돌게 할 겁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자리, 그 자리를 찾을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침묵의 휴가를 좀 즐겨보십시오. 이럴 때에 이 감춰진 나의 재능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근본은 창조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 선배님들의 목적을 되찾아가자는 거고, 세 번째는 선배님들의 직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고, 네 번째는 선배님들을 위한 개인 이사회를 새로 선출하자는 거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나를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진심 어리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성장의 칼날을 다시 갈자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가방을 다시 꾸려가자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소통의 부재죠. 그래서 내 내면의 소리를 상대방과 서로 나눌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일곱 번째는 시간과 돈의 사용을 검토하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분명하게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카드 내역서를 다 뽑으시고 그걸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바람직한 삶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자는 겁니다. 미래의 어느 날 잠에서 깨었을 때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바라던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살고 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은 아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채 내 아이가 좋아하는 건 잘 아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채 이렇게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매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자는 것. 동일한 태양이 뜨고 매일이 똑같지만 매일이 다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웃음을 되찾아가자는 것. 사람들은 하루에 15번 웃는다고 하고 적을 수 혹시 맞는가요? 적을까요? 재미는 외적인 표현이고 기쁨은 내적인 희열입니다.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11장입니다. 지금과 꼭 다른 삶을 살 필요는 없다. 지금과 꼭 다른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다시 꾸리기 위해서 재고조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 없이 살 수 없는가? 그것 없이는 지내고 싶지 않은가? 확신이 서지 않는가? 없애고 싶은 것은. 그래서 가방 다시 꾸리기는 평생 우리가 계속해야 될 거고요. 어쩌면 매일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영 때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가방을 매일 다시 꾸리기 바랍니다. 가방을 다시 꾸린 사람들의 모습들이 145쪽부터 나옵니다. 147쪽에 나는 생애의 대부분을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세상을 드러내는 것이 곧 참된 삶의 예술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쭉 말합니다. 마음과 영혼의 행복한 시간을 위하여 다른 일을 줄이고 내가 원하는 것, 공부나 그 밖의 것을 하기 위해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자신에게 예스라고 말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노라고 말하는 법을 배울 것. 인간관계를 새롭게 넓히기보다는 지금의 관계를 좀 더 새롭고 창조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밖에 있는 최상의 것을 잡으려 애쓰기보다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안에서 아름다움과 만족을 찾을 것. 긴 안목으로 보고 그리고 인내를 배우고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다시 가방을 꾸려보겠습니까? 재능을 소중히 여길 것, 현재를 받아들일 것, 가진 것을 나눌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감사의 주제를 이 책의 저자는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버그를 잡는 방법도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가방을 가져갑니다. 12장입니다. 타임아웃이 충만한 하루를 만든다. 성공이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을 갖는 사치를 누리는 것이다. 레온타임 프라이스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높은 위치 무엇인가 가져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63쪽에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삶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단순한 삶이란 가만히 정지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생을 거듭해서 겪는 과정이고 얼마나 있어야 충만한 걸까 하고 자문할 때마다 변하고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65쪽에 만족은 항상 불만을 낳는다. 재미난 표현이죠. 만족은 항상 불만을 낳는다.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이 직업이든 사람이든
오랜 세월을 두고 지속적인 열정을 품기는 정말 어려웁니다. 성공이다. 역시 손에 쥐는 순간부터 어느새 시들시들해지고 마는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으려면 결국 새로운 것을 꿈꿔야 하고 자신을 재창조해 나가야 한다. 주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 내 자신이 바뀔 때에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디자인으로 관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관점을 디자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놓쳤을 때, 잃었을 때 성장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또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가끔 길을 잃고서도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굉장히 저의 뇌를 한 대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길을 잃지 않았는데도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281쪽입니다. 이 앞에 제가 멍했었습니다. 길을 잃었다면 지금 우리 선배님들은 길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실의 두려움 때로는 두려움의 상실. 이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책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정신을 집중하자.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느껴보자. 단 숨 쉬는 것은 잊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을 멈추면 안 되겠죠. 내가 길을 잃은 것 같다. 모든 걸 잃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 길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의 흔적을 기록하고 자신을 성공해 놓자. 성공일기 쓰면 참 괜찮겠죠. 떠나온 곳을 되돌아보자. 되밟아 보자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못된 일들을 걸어온 과거도 있습니다. 후회는 짧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서자는 겁니다. 한 가지에 오로지 한 가지만 집중하자.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가자.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자. 한숨 돌리고 가자. 그렇습니다. 지금 지나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잠시 쉬어가는 타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말하네요. 우리가 늘 잘 아는 이 또한 지나. 이 또한 지나. 스피노자가 세 가지 원칙을 내놓습니다. 296쪽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일반적인 관심은 가급적 따르도록 하자. 쾌락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들자. 건강한 삶을 누리면서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목적에 부합되는 일반적인 간섭들은 따르도록 노력하자.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301쪽에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 사랑, 장소와 관련하여 그동안 내가 짊어지고 온 것들을 몽땅 다시 따져보아야 했다. 그래서 이 저자도 가방을 다시 꾸렸던 거죠. 103쪽에 다시 질문을 던지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가방을 다시 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마지막 목적지가 어, 도너츠 도너츠 언제나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 307쪽에 보면 돈은 넘치지만 실상은 모두가 바보, 너츠이기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겉포장이 내면의 실패를 채워주지는 못한다. 307쪽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족이 다 아무도 없어. 열심히 밖에서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줬는데 아빠는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병을 얻어 이 땅을 떠나고 이런 순간들이 많이 왔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진짜 즐거움은 그 길을 갈 때 느끼는 자유와 해방감입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손님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313쪽의 로키는 내가 알고 있는 땅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건너갈 때는 초심자, 처음의 마음을 갖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뭔가 길을 가는데 누가 말하면 알아, 알아, 알아. 이건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거고 모르는 겁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안다라고 잘 표현하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 석사 때 전공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물었는데 그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수님 모르겠어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석사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대답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쉽게 말하지 못했어요. 이제 지금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박사학위 때 제가 정의한 게 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석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다 모든 게 아니라는 거. 이걸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영영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지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24쪽에 하나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가 아니라 그 길이라는 거. 그 길.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 그곳까지 가는 여정 그 자체라는 거. 결국은 현재에 우리가 충실하는 거고요. 현재를 누리는 겁니다. 325쪽에 가는 길과 길 위에서의 경험을 즐겨보라고 말합니다. 음, 과정이 전부라는 거. 목적에서 올라가 있는 우뚝 서 있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게 아니라 과정이 목적이라는 거. 에필로그 마지막입니다. 내일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 제임스 러셀 로웰이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여행을 한다. 장소에 대한 감각, 사랑, 의미 있는 일, 그리고 목적, 이 모두를 호이에의 세계는 작았지만 그의 관심은 넓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330쪽에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일도 물질도 소유가 아닌 그저 내 자신일 뿐이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선배님들에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 책을 통해서 원, 투, 두 번으로 해서 한번 제가 이 책을 나눠 보았습니다. 그냥 운전하시다가 설거지 하시다가 심심하실 때 한번 들어보시면서 책을 다 보지 못하고 구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번 보시고요. 구입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쭉 해나가는 부분을 통해서 한번 밑줄 그어가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예, 좋은 책이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선배님들 행복하십시오.